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70페이지 봅니다. 자, 170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이제 여기서부터 봅니다. 오늘 이제 나가야 될 진도도 각 파트별로 뭐 말이 필요 없이 아주 중요한 파트.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다 출제됩니다. 다 출제. 자,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보는 이제 모의고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4월 말에 보는 모의고사는 이제 조금 점수가 나와야죠. 우리가 이번 3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래요. 네. 그 점수가 몇 점대인지는 물어보진 않을게요. 본인 스스로 이제 괜찮은 점수 다 이렇게 나왔을 걸로. 50점 나왔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입장에서, 보통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서 자기네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계약을 이제 진행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을 취득하는 쪽이 어때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어때요? 부족하죠. 우리가 뭐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 관계를 체계적으로 어디서 배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 분석이랄지 물건 분석이랄지 이런 걸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어때요? 계약을 해요. 근데 또 이게 한두 푼도 아니야.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피해를 보는 쪽이 주로 어느 쪽? 이 취득하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중개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개공사가 이걸 중개를 하면서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걸 취득하는 쪽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정보를 제공하자. 이게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 실무에 있어서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약 성사시켜보자. 그래서 나는 중개보수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어때요? 일단 계약만 진행시키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가는 나중에 어때요? 이게 클레임이 들어와. 그래서 계속 골치 아프게 물고 뜯고 하면 이거 분쟁이 오래 간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조건에 맞다. 그럼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건데, 뭐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목차대로 쭉 따라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차대로.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과 관련해요. 자, 첫 번째. 거기 이제 그 법조문 박스 밑에 보시면 양갈 1번 확인 설명 의무 그랬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법률상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우리 법에 규정된 내용, 그 법조문을 써놨어요. 거기 다시. 개공사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개공사 딱 체크하세요. 개공사.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면 누구다? 네. 개공사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자, 그럼 이제 개공사는 이렇게 중개를 의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쪽에게 당연히 이거 브리핑하는 거, 이건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럼 이제 개공사는 당연히 이제 이걸 의무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옆에다 쓰세요. 그러면 그 개공사 그 말 위에다. 소공사도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다. 봐봐, 지금 벚꽃 구경 갈 생각 하니까 이러고 있잖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바람 났어. 벚꽃 핀지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갈 생각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죄송해요. 다음 주면 다 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소공사도 우리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사도 자, 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의무는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소공사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걸 수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거고,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개공사한테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공사.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냅니다. 설명의 상대방. 자, 그럼 이거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자, 확인 설명. 자, 여기 있어요. 쌍방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쪽.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라면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 자,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의 상대방, 거기 밑줄 하세요. 이 권리를 뭐 하는 사람?
치듯 의뢰하는 사람, 일방에게 부담하는 의무다. 일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의무를 쌍방 모두에게 부담하는 건지 일방에게 부담하는 건지 이런 걸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다음. 자, 방법입니다. 자, 특히 이제 방법도 조금 조심할게. 그러면 자, 설명하라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말로써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실 정확하게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대장이나 등기부와 같은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근거 자료가 뭐예요 하면 이 근거 자료는 각종 공부. 그러니까 대장이랄지 도면이랄지 등기부랄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그런 공적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어때요? 직접 이런 공적 정보를 발급받아서 보여주면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신빙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란 말은 뭐예요? 보여줘라니에요, 보여.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 밑에다 쓰세요. 여기 밑에다가 교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제시, 보여주라고 그랬지, 교부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로 쓰는데. 자, 이거 제시 뭐로? 제시, 하거나예요, 하고예요? 하고예요. 그러니까 둘 다다. 둘 다 해야 돼요. and냐, or냐. 우리 법조문에 이거 다 시험에 나왔어요. and냐, or냐 법조문에 다 나온 거라 이거 빠뜨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줘라.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옵니다. 4번. 자, 시기. 자, 그럼 이거 언제 해야 되나요? 자, 거기 첫째 줄, 밑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자, 중개 완성 전.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이 체결되는 거.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설득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까지 좀 필요한 내용, 물어보는 거, 궁금해하는 거. 자, 이런 게 설명해 줘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오른쪽 페이지 놔두고 넘깁니다. 일단. 자, 172페이지로. 자, 172페이지 가면 확인 설명사항. 그럼 도대체 이제 뭘 설명하란 얘기냐? 자, 뭘 설명해 줘야 되나요? 이제 이거. 자, 거기 이제 박스에 보면 총 9개 항목이 있네요. 자,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걸 법에서 직접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법에서 이런 거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규정한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한다? 외워줘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아냐 모르냐 물어보고 우리 귀찮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건 어떻게 하자? 그냥 외워줘. 이거 외울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아셨죠? 그냥 외워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 자,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본, 지목 쭉 가가지고 맨 끝에 기본적인 사항 그랬죠? 아, 여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 공개 사항에는 이 말이 없어.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이제 통일시켜서 우리가 암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할 때 끝에다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쓰고 기자에 동그라미 쳤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기자에 동그라미. 그 다음 소유, 전세, 저당, 지상,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랬죠. 자, 권리관계, 권자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권.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 정보 공개할 때 우리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인적사항에 관한 것은 설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 없네요. 그럼 혹시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안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자, 5억짜리 이제 집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매수인이에요. 자,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집을 사는데 누구한테 사야 돼, 이 집을? 집 주인한테 사야 돼, 사기꾼한테 사야 돼? 에? 집 주인하고 진짜로 이 소유자한테 우리가 사야죠.
그럼 거래 상대방이 집 주인인지 사기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메이드인 이 사람이 이 집 주인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면 그걸 해주면 안 되니까 알 필요 없어. 그냥 계약서 놨어.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알아야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맨날 사기나 당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옛날에. 아니, 계약을 하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물건인데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상대방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계약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적상 당연히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정보 공개는 이거 떠돌아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계약할 때 설명은. 그래서 아까 여기 봐봐요. 근거자료. 그러니까 뭘 떼가지고 와야 돼? 등기부 떼가지고 와서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갑구란의 소유자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소유자 맞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근데 인적상 설명하지 마라.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상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떠올리면서. 자, 그 다음 3번 거래 예정 금액의 예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그 옆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그랬죠? 자 거기 밑줄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이거 우리 정보 공개는 없었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자 그러면 맨 앞에 중개보수 중자의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 자 토지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그랬죠? 자 그럼 여기 공법의 공자 그 다음 수도, 전기, 가스 각종 시설 상태죠? 맨 앞에 수도의 숫자 그 다음 벽면 및 도배 그랬죠? 자 이거 이번에 바뀌었어요. 벽면 및 도배가 아니라 벽면 옆에다가 바닥면 이게 추가됐어요. 자 바닥면 그러니까 누수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가돼서 이제 바닥면 누수 있나 없나 이것까지 확실히 조사해서 이제 설명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법에까지 아예 실어놨어요. 솔직히 법에 이렇게 실려있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많이 분쟁이 발생하고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나 골치 아파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여기다 직접 언급을 해 줌으로써 이제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면 특히 이제 빠뜨리지 말고 잘 파악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 있고요. 8번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쭉 가가지고 입지 조건 있잖아요. 자, 우리 정보 공개는 7번, 8번이 묶여 있었잖아요. 여기는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같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8번 맨 끝에 입지 조건, 입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입자. 자, 그리고 이제 9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입니다. 조세의 세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법 시간에 양도와 관련된 거, 보유와 관련된 거 다 배우잖아요. 근데 막상 써먹을 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누구한테?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그러니까 취득세 이쪽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법 시간에 배울 때는 이것저것 다 배우죠. 자, 그러면 조세의 세자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거기 밑줄을 딱 하세요. 취득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시험에 이전함에 따라 이렇게 장난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암기하겠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비슷하게 갑니다. 기, 권, 공, 도, 수, 입 그 다음에 예, 중, 세 이렇게. 자 그러면 정보 공개는 여기까지가 같았어요. 정보 공개는 여기 뭐가 되냐면 예, 시 그래서 공시지가. 기억나나요? 지난주. 자, 그래서 이제 기권공 그리고 도수입 끊고 자, 예중세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또 시험 내기도 좋고. 자, 그러니까 기권공 도수입 예시 하면 이제 이건 정보 공개사. 그다음에 예중세 하면 이건 확인 설명사. 그러니까 얘까지는 공통이고, 자, 이게 차이점, 이게. 자, 이 차이점 잘 보셔가지고, 이거 답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사항 이제 이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옵니다. 자, 앞으로 와서 171페이지. 자, 171페이지.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이제 자료 요구권.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대장을 떼가지고. 권리관계는 뭐? 등기부.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지형 거래규제. 이것은 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또는 부동산 종합공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적 장부에 기재가 되는 것들은 이것을 발급받아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시설 상태,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환경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되냐? 현장 조사해야 돼. 공적 장부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입지 조건은 이제 개공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나 없나, 또 애들 학교까지 걸어서 몇 분 거리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터미널까지 걸어서, 또 전철역까지 걸어서 몇 분 거리냐 이런 거. 자, 그런데 벽면 도배 상태가 어떠한지, 수도, 전기는 시설 상태는 양호한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또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은 어떤지. 자, 이것은 어때요? 다 방 안에 들어가 봐야 돼. 자, 현관문 열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방 안에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마음대로 문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방 좀 보러 왔어요. 그럼 이제 의뢰인이 예, 들어와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 좀 하려고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 보니까 집에 없는 거야. 자, 맞벌이 부부라 이제 집에 낮에는 없는 거야. 저녁 늦게 퇴근해. 그럼 그때 가서 이런 건 조사하러 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당신이 그럼 체크 좀 해달라. 그래서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거 항목에 대해서 체크 좀 해서 달라.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자, 1번 봅니다. 171페이지 메인 위에 첫째 줄. 자,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나 임대 의뢰인지. 자, 거기 밑줄 하세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해서 어때? 파는 쪽이잖아요. 파는 쪽. 그러니까 이쪽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쪽한테. 자, 그래서 이전 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거기 맨 끝에 요구할 수 있다 밑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조사에서 자료 방 좀 보러 왔어요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때야 돼요? 들어와서 보세요 하면 그때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자료 달라 이러면 돼야 안 돼.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요구할 수 있나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요구 대상. 자, 요구 대상 하나, 둘, 셋째 줄 거기. 셋째 줄 끝부분. 자, 내 외부 시설 상태. 이게 이제 아까 이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이런 시설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자, 벽면 아까 바닥면도 여기 추가되고요. 그리고 일조량,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 조건이에요. 환경.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방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 하면 끝나요. 자, 우리 방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자, 그렇게 딱 하면.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걸 꼭 응해야 되느냐? 불응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냥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귀찮아서 나 언제 또 하기 그런다 뭐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의뢰인이 이렇게 불응하면 어때요? 개공사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법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이 항목도 설명하라고 직접 규정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의뢰인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개공사는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걸 의뢰인에게 보여줘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응하면 셋째 줄. 그러한 사실을, 자, 그러한 사실이 뭐 이제 불응했다는 사실을, 또 밑줄 하세요. 매수나 임차인, 그러니까 이제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라. 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은 파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때요? 설명하고 이런 사정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서 확실하게 근거로 남겨라. 그 말이에요. 근거로. 그래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거를. 자,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가 뭐냐? 이제 이거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거기 3번에 보면 이제 신분증 제시 요구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 자, 우리가 아까 이거, 자, 이걸 조사하는데 이제 권리가 등기부 이렇게 발급받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등기부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것만 믿고 했다가는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재된 내용과 우리 주민등록증 여기에 기재된 내용 일치하는지 비교 대조해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개를 해야 우리는 앞에서 기억나는 모르겠네. 성관지 의무라는 거. 성관지 의무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다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대충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라면 중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때요? 신경 써서 일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더라도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확실한지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성관지 의무를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없다가 이런 조문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증 좀 봅시다라고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재 보세요. 자, 이거 주시면 시험에 잘 나와요. 만일 개공사가 이렇게 확인 설명 의무를 똑바로 안 했다. 자, 여기 있잖아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똑바로 안 했다. 그럼 이거 뭐냐? 5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이거 듣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확인 설명 똑바로 안 했다. 그럼 500만 원이야? 과태료. 그 다음에 소공사가. 자, 소공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공사가 할 수 있는데 만일 소공사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똑바로 안 했어. 아, 의무는 아닌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려면 뭐해라? 똑바로 해야 돼. 그런데 소공사가 똑바로 못했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자격정지. 그러니까 소공사는 중개 업무와 관련해 뭐 위반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다? 자격정지. 무조건 자격정지. 자, 소공사는 무조건 자격정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 잘하지. 그 오른쪽에 이제 판례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이거는 다루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17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175페이지는 이제 뭐냐면 확인, 자, 설명서 이거 이제 작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이거 작성과 관련된 거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 놓치고 의의를 잘 틀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갑니다, 이제. 자, 확인 설명서 작성도. 자,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자,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자, 여기 똑같이 이제 따라가면 돼. 자, 175페이지. 먼저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해가지고 거기 첫째 줄, 개공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네, 거기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의무다? 개공사. 여기하고 똑같아. 개공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소공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뭐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작성 시점. 자, 이거 시기 언제 작성해야 되나요? 자, 거기 첫째 줄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랬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냐?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중개 완성시로 하면 돼. 중개 완성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 쓸 때 이것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달라요. 중개 완성 전이에요. 중개 완성 전. 그런데 여기는 중개 완성 시. 그 다음 방법. 자,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법정 서식 있죠? 네. 그 법정 서식에다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법정 서식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정 서식이 그 위에 박스 법정 봐봐요. 그 회색으로 체크된 박스. 거기 보면 이 법정 서식이 총 몇 개냐면 이게 총 4개. 1번 서식, 2번 서식, 3번 서식, 4번 서식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에 따라 첫 번째 1번 서식이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가 때면 1번 서식에다 써야 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서식은 뭐예요?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3번 서식이 토지. 4번이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해당 서식에다 써야 됩니다. 자, 이 서식도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와요. 이제 최근은 좀 뜸한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 주거용 건축물 서식 하나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법이 최종 개정되면서 서식도 바뀌었는데, 지금 이 책은 이제 출판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우리가 요약집 나오면 아마 거기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혹시 나온다면. 자, 그러면 그때 이제 하고, 자, 일단 서식은 놔두세요. 그러니까 서식은. 자, 페이지 넘겼어. 자, 176페이지.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거기 서명 및 날인 그랬죠? 자,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이. 자, 여기서 및이란 말은 뭐예요? 둘 다다. 그러니까 이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자, 이때 이제 날인할 때 아무 도장 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등록인장 찍으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서명 및 날인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자, 서명 날인은 일단 개공사는 반드시 합니다. 왜? 자기 사무소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는 반드시 서명 날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둘째 줄 보면, 둘째 줄.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으면 소공사, 너도 서명 및 날인해라. 아하, 소공사도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소공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업무를 뭐 했다면? 수행했다면 이건 의무예요. 서명 날인 의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 업무에 관여를 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소공사도 중개 업무를 하면서 위반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자격정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업무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책임져야 되니까 서명 및 날인 의무라는 거. 만일 업무에 관여 안 했으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이 뭐냐면 만일 이제 법인이라면 누가? 법인이라면 항상 주사무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사무소에 있으면 대표자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책임자. 이건 똑같아요, 항상. 자, 그래서 똑같아, 항상. 주사무소는 항상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가? 책임자.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 분사무소에서 이런 걸 작성했다?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뭐, 우습지, 그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서명 날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이제 작성했습니다. 이제 교부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부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데, 자, 교부는 누구한테 하나요? 거기 첫째 줄. 쌍방. 이거 조심해야 돼, 쌍방. 이것도 조심. 자, 아까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했어요? 취득은 일방이잖아요. 일방한테. 그런데 왜 이것은 양쪽 다 줘야 되느냐고. 자, 그래서 쌍방. 쌍방이겠죠. 자, 쌍방.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자, 환부를 보존해야 됩니다. 몇 년?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나요?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상관없어요. 자, 예전에 이런 말 없이 그냥 3년 그랬는데, 자, 원본 형태가 돼도 상관없고 사본도 되고,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아니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워드 작업하잖아요. 워드 작업해가지고 그 문서를 그대로 거기 뭐예요? 문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 있죠? 그런 형태도 상관없다. 자, 그런데 이제 동일성을 유지해서 해야 되겠죠? 같은 거. 자, 그래서 3년. 그 다음 이제 4번에 이제 법정 서식 작성 방법 또 나오는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 이제 바뀐 내용이 반영되면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맨 밑에 5번. 제재입니다. 거기 제목에다만 밑줄 하세요. 1번, 개공사가 이거 위반은 뭐다? 업무정지고. 동그라미면 소공사는 뭐다? 자격정지입니다. 자, 서식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거.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자, 이거 이제 누가? 이걸 개공사가 위반하면 뭐다? 업무정지란 얘기고. 그럼 이제 소공사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자,
소공사는요, 교부나 보존, 이거 의문 없어요. 이것은 개공사한테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소공사가 당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서명 날인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소공사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사는. 자, 그래서 이제 소공사가 이거 위반했을 때는 뭐다? 자격 정지. 이거 조심하세요. 교부 보존 없어요. 소공사는. 이거 사무시설 하는 거지. 소공사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구분해서, 자, 정리를 잘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법정 소식이 있는데, 쭉 넘기세요. 자,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까지. 자,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자, 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야 이제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데, 자, 방금 확인 설명서 작성 있잖아요. 그럼 이 확인 설명서 작성 이거 그대로 이거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조금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요. 차이점.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이거 내용 얼마 안 돼요. 간단해요. 그래도 한 문제 꼬박꼬박 나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거기 밑에 봅시다. 자, 계약서 작성 의무 해가지고 첫 번째. 개공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똑같아. 자,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하면 이거 주체. 주체 똑같아. 자, 개공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소공사는 의무는 아닌데 작성할 수 있다. 똑같아. 이거. 의무적으로. 그대로.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서식 및 필요 기재. 자, 여기 방법. 여기는 이제 법정 서식 이랬잖아요. 그래서 법정 서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법정 서식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따옴표 거기 밑줄 하세요. 자, 국장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서식, 즉 법정 서식 만들어 놨냐? 안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 권장을 하든 말든 해야지. 안 만들어 놨어. 네. 그러니까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 민법 시간에 각종 계약은 요식이다, 분류식이다. 분류식이면 뭐 특별히 계약서 안 써도 효력 발생해. 근데 굳이 뭐 이런 걸 법정 서식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 이건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안 만들어. 자, 그래서 오른쪽 한번. 오른쪽 동그라미 2번에 자, 둘째 줄. 그래서 거기 법정 서식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잘 물어봐. 자, 우리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잘 물어봅니다. 자, 법정 서식은 없지만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법정 서식 작성해야 돼. 아니, 법정 서식 없지만 작성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개공사들이 이 무대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집에 다 그 이 무대로 개공사들이 만든 거. 자, 법정 서식은 없어요. 그때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작성할 때 이제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 자, 법에서 이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총 몇 개? 9개. 자, 이제 이것은 확실히 빠뜨리지 않고 써야 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물어봐요. 필수 기재사항 9개. 뭐 이런 걸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보면, 그러니까 개공사들이 이제 이 모델로 만든 서식에 이런 내용을 다 기재하게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어요. 서식이. 내용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랬습니다. 자, 인적사항.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뭐 이런 거. 자, 인적사항의 인이다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자, 어떤 물건이 거래 대상이 되는가 당연히 표시해야죠. 소재지, 지목, 면적, 또 건물이라면 동, 호수 다 써야 되고. 표시의 표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자, 물건을 인도한단 말은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다시 말해 등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 등기 언제 해줘요? 잔금 치를 때 하죠? 그래서 잔금 치를 때. 자, 그래서 거기 인도일시의 인이다. 그 다음에 권리전 내용의 자, 권자에 다 동그라미 권자.
자, 그런데 권리 이전 내용 이건 따로 쓰면 별로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면 어떤 권리가 넘어가요? 소유권. 계약서 이름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거. 자, 거래 금액의 금자. 토탈 금액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통 우리가 이거 각각 분할하여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들 이렇게 쓰듯이 다 이거 쓴다 이거고. 자, 그 다음 계약일자. 자, 계약일자의 계자. 계약일의 계자. 자, 보통 이제 다 계약서 날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이것도 써라 그러네. 자, 조건 두 글자. 조건 두 글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랬죠? 자, 확인의 확자. 확인 설명, 확인의 확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생뚱맞게 들어가는데, 아까 확인 설명서 언제 쓴다고요? 여기. 중개완성실.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것도 작성하고, 교부 날짜도 그냥 그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로 그날 주니까 같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의 약정의 정자. 자, 그게 이제 특약상 얘기하는 거. 특히 이런 특약 같은 거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필수계지상. 자, 인적상,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 이전. 자, 여기만 좀 바꿔요. 자, 계약일자, 그 다음에 거래금액, 그리고 조건.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 해가지고. 자, 이제 이걸 이제 말로 만들어서 외우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 탤런트 차인표하고 가수 전인권이하고 둘이 만나서 우리 개인 모임 하나 만들자 그랬죠? 개인 모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갯돈. 자, 그래서 갯돈을 계금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 갯돈을 얼마로 할 건지 조건을 뭐예요? 확정해가지고 어디다 썼다? 거래 계약서에 썼다. 이래. 자, 인표하고 인권이하고 계금 조건 확정해서 어디다 썼다? 거래 계약서에 썼다. 이렇게. 자, 거래 계약서에 썼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자, 또 서명 및 날인이 좀 맨 밑에. 자, 거기 서명 및 날. 자, 이거는요. 지금 이거 똑같아. 자, 이거 똑같습니다. 자, 서명 및 날인은 자, 똑같습니다. 개공상 반드시 서명 날인 해야 되고, 법인 같으면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그리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다. 그럼 소공사도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똑같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보면 똑같아. 1번, 2번, 4번. 자, 똑같고요. 그 다음, 이제 교부 보존입니다.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도 이제 교부하고 보존해야 돼요. 자, 그럼 누구한테 교부합니까? 이거 쌍방, 이거 갖고. 자, 이것도 갖고. 그런데 이제 보존은 여기 몇 년이에요? 이건 5년, 이거. 자, 거래계약서 보존은 5년. 자, 거래계약서 보존은 5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게. 자, 우리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3년. 그리고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근데 거래계약서? 5년. 이게 다 통일되면 좋겠는데 하나가 삐딱하게 5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렇게 문제 잘 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년짜리 하나만 외우면 될 텐데 그럼 다 똑같이 3년 하지 왜 여기만 5년일까? 왜? 거래계약서만 왜? 거래계약서 5글자라 그래. 5글자.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5글자. 그럼 이제 또 토달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항상 확인 설명서 여기도 5글자인데요. 아, 여기 점 있어. 점 빼지 마. 점. 이건 6글자예요. 그래서 워드 작업하면 이거 6글자예요. 점 빼면 안 돼. 사람도 점 함부로 빼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얼굴에 있는 거 막 자기 복점인지도 모르고 빼고 이런다 그러네. 복점. 복점 아시는 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급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점도 그런다고 그러네. 혹시 여기 급소 여기. 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공부만 해야 돼. 뭐 물려받을 재물이 있어. 뭐
태생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독점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의지로 이제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의지. 자, 열심히 공부해. 전 있잖아요. 여기 점. 근데 이 점 없다가 생겼는데 김이 주근깨가 생긴 건 점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래계약서만 몇 글자? 5글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점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게 기억나가지고 아니야 확인 설명서 5글자라고 그때 그런 거 같았어. 이런 사람 있다니까. 틀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이런 것만 기억나. 그래가지고 5번 이걸로 답을 했다가 아니야 그때 뭔 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 걸려가지고 한 문제로 떨어지는 거야. 이걸 바꿔가지고 시험 볼 때 답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 원래? 안 바꾸는 거 아시죠? 왜 안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 중요해요. 그것도 혹시 여러분 시험 볼 때 절대 답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왜냐? 우리 사람의 잠재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정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그러면 뭔가 들었다든가 자기 잠재 능력에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명확하게 내가 맞았고 틀렸고 이걸 모른다. 그럼 맨 처음에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고치면 대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 능력을 믿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듣고 하는 이게 절대 무시할 게 아니야. 나 뭐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잠재 능력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따르면 돼. 그러니까 절대 고치지 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번.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이거 중요하죠. 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많이 써요? 안 써요? 많이 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민법에서 이중매매 배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건 죄질이 나빠요? 안 나빠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는 건 죄질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건 나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위반시 체제 봐봐요. 그 첫 번째 개공사 상대적 등록 취소 그랬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썼을 때예요. 이건 체질이 나빠. 자, 그런데 오른쪽 갑니다. 자, 개공사 업무정지, 소공사 자격정지 그랬는데 그 업무정지가 뭐냐? 이거 똑같아 아까 이거. 서명 날인 안 했어요. 교부 안 했어요. 보존 안 했어요. 이거 개공사가 위반한 거래계약서 똑같이 업무정지고. 소공사는요. 자, 이건 의문 없지만 서명날이 있잖아요. 이거 어겼으면 이게 자격정지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그런데 자, 개공사 같은 경우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의무적 등록 취소란 얘기예요. 의무적 등록 취소.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제재 외울 게 많은데, 자, 우리 지난주에 존속중개계약서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라. 그 다음에 몇 년 보존하라? 3년. 자,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교부 보존 안 했어요?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교부 보존 안 했어요? 다 뭐예요? 제재가? 업무정지라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서식과 관련된 거 위반하면 다 뭐다? 업무정지. 자, 서식과 관련된 건 업무정지. 간단하죠 지금?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존속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안 했어.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교부 보존 안 했어.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교부 보존 안 했어. 다 뭐라고요? 다 업무정지. 아하, 서식은 다 업무정지.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틀려요. 헷갈리니까. 그럼 간단해. 서식과 관련된 건 다 뭐다? 업무정지. 그런데 말로 하는 거. 자, 확인설명 말로 하는 것은 뭐다? 500만 원 과태료.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서식을 하더라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이건 죄질이 나쁘니까 뭐다? 임취. 자, 그러니까 이거 500만 원이야 과태료. 그리고 이거 임취. 이거 두 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서식 작성 건 다 뭐다? 업무정지 이러면 돼요. 그럼 간단해.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서 자, 200페이지. 자, 예치제도. 자, 예치제도 이건 간단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거 간단합니다.
자, 이제 두 거래 당사자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럼 매수인이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분할하여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은요, 잔금까지 다 치러야 뭐야? 등기 이전 해주죠. 자, 그런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각각 지불 날짜에 일단 대금을 매도인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자, 중도금까지 지불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됐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법정 해지나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파기됐다 그러면 원상 회복해야 돼. 주고받은 거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은 아직 등기 이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게 없어.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 대금 돌려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대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매도인이 그 사이에 이 돈을 미리 쓰는 바람에 야, 당장 돈이 없다. 좀 기다려. 이렇게 나오면 어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 제도예요. 자, 거기 제목을 보면 예치제도 그런데 그 법조문 보세요. 저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걸 더 선호하는데 자, 200페이지 보시면 거기 법조문 제목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도인한테 전달했다가 안전하게 돌려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매도인한테 직접 이 돈을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맡겨놓자. 이걸 어디다 맡겨놓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치제도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다른 말로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치제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은 간단해요. 자, 거기 법조문 봅니다. 자, 200페이지 거기 법조문에 보시면 자, 제1항입니다. 개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자 이걸 묶어서 계약금 등 그래요. 자 이거를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자 그러니까 이들 명의로 어디에다가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 또는 자투법에 따른 신탁업자 등 여기에다가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이걸 예치제도, 예치권고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밑줄 쳐. 오른쪽에다 밑줄 칩시다. 자, 우리 교재 오른쪽.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1번에 예치권고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양가로 1번에 끝부분. 자, 거래 당사자에 권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양가로 1번의 끝부분. 자, 권고할 수 있다 밑줄.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사 의무다 아니다? 의무 아니에요. 또 이게 권고사항이니까 그럼 당사자들은 권고를 받았을 때 꼭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그렇죠. 안 따라도 된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립니다. 양가로 3번. 그럼 이때 예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금액을? 거기 밑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다. 아까 법조문에 다 돼 있죠? 예전 기출문제. 중도금까지만 예치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잔금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으로 들읍니다. 언제까지 예치하나요? 거기. 예치기간 동그라미 딱 해놓고 예치기간은 언제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다 마무리, 잔금까지 다 마무리할 때잖아요. 그때까지.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치 명의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는데, 자, 누구 명의자로? 자, 이제 예치 명의자예요. 아까 법조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개공사도 우리가 예치 명의자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밑에 이제 맨 밑에 박스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자, 그럼 동그라미 해서 외웁시다. 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랬는데, 은행의 은자, 은행의 은.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그랬죠. 자, 최신관서 채자. 그 다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랬죠. 자, 보험회사의 보자. 그 다음에 자투법에 따른 신탁업자 그랬죠. 신탁업자 신자. 그 다음 5번. 자, 부동산 계약 이행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그랬죠?
전문회사의 전자. 이게 이제 미국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회사를 미국에서 에스크로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시간에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제사업자. 이제 공제사업자가 누구냐? 이제 협회입니다. 협회. 자, 그러면 이제 공제사업자의 공짜의 동그라미. 원래는 이제 이거 우리 법조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공, 신, 보, 최죠. 그래서 저는 법조문 순서도 그냥 아까 동그라미 친 거 외웠는데 여기는 조금 막 섞어놨네, 이제. 자, 여러분이 말 만들어서 외워도 돼요? 아니면 뭐 저처럼 그냥 은, 공, 신, 보, 최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냐면, 금융을 주로 다루는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금융을 다루는 기관. 예전에 기출문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경우 해가지고, 뭐, 법원, 이렇게, 법원. 법원 금방 표나죠? 자,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된다? 개공사, 이제 개인인 개공사,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그럼 이제 이들 명의로, 자, 어디에다 예치할 거냐? 자, 이제 예치 기관을 보세요. 자, 거기 앞글자 동그라미 있어요. 금융기관의 금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등도 빠뜨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금공신 등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예치는 금융기관에다 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우체국 한번 나온 데 있어요. 우체국, 자, 맡길 수 있다, 없다? 등에 들어. 우체국도 금융 업무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도 맡기겠어요. 여기 등자, 기타 등등이니까 다 들어간다니까. 이때 당시 많이 틀렸어. 우체국 여기 없었다. 그러니까 등자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자,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이제 개공사 의무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의 이제 특칙으로. 자, 이거 이제 잘 봐야 돼. 자, 뭐냐면 지금 예치 명의자가 개공사도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인데 그럼 이들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이들은. 우리는 개공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적용되는 이제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칙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이거 이제 중요한. 이게 세 가지. 자,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괄호 1번, 2번, 3번인데 자, 오른쪽에 양괄호 3번을 먼저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3번. 자, 거기 동의 방법 실비 이런 거 말 나오죠? 자, 거기 봅니다.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받은 경우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 반환 채무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약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개공사 명의로 이걸 맡기려면 개공사가 안전하게 잘 보관해 주겠다. 뭔가 이제 합의를 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돈을 찾을 때 그 인출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고생해서 당신네들 돈 관리하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실비 얼마 줄 거냐. 이런 걸 미리 약정해라 이거 미리 이렇게 다 약정을 하고 이제 개공사한테 맡기는 게 낫죠.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좋죠. 뭐 분쟁도 안 생길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왼쪽으로 합니다. 자, 이 왼쪽에 이제 1번을 보세요. 1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자, 1번. 동그라미 1번. 자,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라. 자, 분리. 그러니까 평소 자기 거래하는 은행이 있고 거래하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 돈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1억 집어넣었는데 그동안 자동차 할부 7개월 밀린 거 그냥 쫙 빠져나가요. 큰일 나. 자, 그래서 분리해서 관리.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치된 계약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분리해서 통장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만든 거니까 얼마든지 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하라 하지 마라. 인출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자기 돈 아니니까. 잠깐 이거 이번엔 주식이 좋으니까 얼른 주식에 투자했다가 일주일 만에 얼른 다시 내가 팔고 집어넣어놔야지.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그 일주일 사이에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 남의 돈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돼. 자,
근데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인출해요, 못해요? 자기 명의로 만든 거니까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장치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이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이 뭐냐?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 혹시 내가 이거 마음대로 빼서 들고 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 보증 설정할 테니까 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보증 설정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증 설정, 자, 3교시 때 배울 거예요. 우리는 중개업을 위한 보증 설정이 있고요. 이 업무를 위한 보증 설정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이거 따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증 설정할 때 이제 자세히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는요, 개공사 명의로, 자, 예치했을 때 이 세 가지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자, 오른쪽 갑니다. 5번. 자, 그럼 이제 실비 청구 있는데,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신경 써서 관리해 주느라고 우리가 비용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거기다 대가, 자, 실비 달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실비 2번. 자, 2번에 보시면 둘째 줄. 매수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체크. 양가로 2번에 둘째 줄 끝. 자, 이 실비는 누구한테 달라고 하더라? 취득. 왜 그럴까? 지금 여기다 예치해놓고 혹시라도 계약이 파기되면 안전하게 돌려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취득의뢰인. 그러니까 이거 쌍방 모두에게 실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득의뢰인 일방에게 달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실비 일방.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이제 사전 수령. 자, 이거 특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이제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계약이 다 마무리되면 이제 찾아가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든 입장에서는 좀 급해.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급매로 이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써야 되는데 나 이때까지 못 기다리겠대. 어차피 내가 뭐 계약 파기할 것도 아니고 이 돈 어차피 자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돈이니까 내가 이거 미리 좀 찾아가서 쓰면 안 되겠냐. 이게 뭐다? 이게 사전 수령. 어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리 수령해서 가자 써라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계약이 파기됐네. 그럼 이제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미 써버리고 못 돌려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러면 수령하게 하자. 안전장치. 자,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자, 1번.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나 임대인 등, 즉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을 해라. 그럼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 다음 밑줄.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밑줄. 그러니까 이들을 보증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들 기관이 보증을 썼다고 보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쓰세요. 그 옆에다. 보증서 발행기관. 보증서 발행기관 이렇게 쓰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 예치기관하고 혼동하면 안 돼. 자, 예치기관은 금, 공, 신 등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금보. 자,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 자,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보증을 썼다고 이제 보증서를 발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보증서를 들고 와서 그 다음 체크하세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아하, 이걸 누구한테 교부해야 돼? 명의자. 이거 체크하세요.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이제 이 명의자 대신에 여기다 개공사한테 교부한다. 예치 기관에게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교부한다? 예치. 왜냐면 예치 명의자를 줘야 명의자가 돈을 찾아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가 다예요. 이게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예전에 거의 안 빠지고 매번 출제됐어. 근데 최근에는 좀 띄엄띄엄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제도니까 잘 알아두자.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금지행위 봅니다.